자,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 연결해서요, 시장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 자, 오늘도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한 줄 평으로 딱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계속되는 조정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 중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 국면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강한 회복세는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화요일 날 발표된 중국 물가 지표만 보더라도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3월 CPI는 0.7%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가 부진한 데에는 이제 수요 회복이 기대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이랑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는 0.7로 전월에 0.6%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강하지는 않더라도 수요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 2.5%로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과 전반적인 제조업 과잉 재고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PI는 아무래도 기업 이익에 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중국 제조업 이익 부담은 올해 4, 5월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3월 대출 수요가 시장 전망치를 좀 상회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 정부가 시중에 돈을 풀어도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기업이나 가계 중장기 대출 수요가 굉장히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올해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중장기 대출은 인프라 투자나 제조업 투자를 좀 뒷받침을 하고 가계의 중장기 대출은 부동산 판매와 연관이 깊기 때문에 상반기 중국 인프라랑 제조업 투자 증가세와 부동산 판매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쪽에서는 회복이 살짝 더디고 이제 업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 대출이 좀 개선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좀 좋게 봐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갈 게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중국의 이슈 어떤 것들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아까에 이어서 인프라 투자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어제 중국 지방정부가 올 들어 발표한 인프라 투자 규모가 12.2조 위안, 그러니까 하나로는 약 300조 원 정도에 달한다는 소식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규모는 작년 대비 17% 증가한 수준인데요. 작년부터 중국은 인프라 투자에 좀 진심이긴 했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 리오프닝이 좀 본격화된 이후에 건설업 PMI가 65.6으로 2012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올해 중국 정부가 내수 확대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를 하긴 했지만 직접 가계에 소비 쿠폰을 쓰는 방법보다는 뭔가 구조적으로 고용 시장을 개선시켜서 소득을 좀 안정을 시키고 소비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업의 중장기 대출이 투자를 선행을 하는데 그 부분도 지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는 만큼 인프라 투자는 교통이나 에너지 안보를 위한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비 관련 업종보다는 철강이나 건자재, 기계 이런 경기 민감 업종의 실적이 더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5월 노동절 연휴의 여행 이슈입니다.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중국은 5일간의 장기 연휴를 보내게 되는데요. 일단 장기 연휴인 만큼 아무래도 장거리 여행과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여행사 시트립에 따르면 이제 노동절 연휴 기간에 중국 내 여행 예약은 작년 노동절 대비해서 7배가 늘어났고요. 해외 여행 예약은 18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항공편 운항이 계속해서 정상화되고 있어서 해외 항공편 가격은 같은 기간 대비해서 58% 감소를 했는데요.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은 항공 가격은 어쨌든 민간의 여행 수요 회복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의 단체 여행 허용 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 인기 해외 여행지에 한국도 포함되었다는 점도 좋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태국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홍콩,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한국이 6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번 해외여행 예약자의 70%가 18살에서 40살 정도 조금 젊은 층들이 줄을 이루다 보니까 단체 여행이
허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수요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단체 여행한 국가 리스트에도 포함이 된다면 우리나라 여행지나 면세 관광 등에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단체 여행이 허용되는 여부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봐야 될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18일 날 1분기 중국의 실무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1분기 GDP 성장률 컨센서스는 4% 안팎이고요. 생산이나 소비, 투자도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 컨센서스를 다소 하회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경기 부양책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0일에는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로 불리는 LPR 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1년물은 3.65%, 5년물이 4.3%로 이제 작년 8월 이후에 쭉 동결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강하지는 않더라도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이미 지준율을 한 차례 인하를 했기 때문에 4월에도 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GDP와 그리고 LPR 금리 관련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우 차이나였습니다.